공시생 김성환 환자가 이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또 게임 판타지랑 현실을 구별을 잘 못하고 인턴 때인가 학생 때 이 망상 장애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랑 식구들이 짜고서 자기를 정신병동에 넣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인권 침해다. 재조사해라. 그랬더니만 두 번째로 저는 이 환자는 정말 마음 아프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또 이제 정신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환자군 중에 하나죠. 조현병. 여기서 얘기하자면 공시생 김성환 환자가 이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또 게임 판타지랑 현실을 구별을 잘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막 그 정당원 의사한테 휴지를 뿌려주면서 나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감동 깊었던 게 또 캐시 주잖아요. 아세요? 알죠. 네. 아니, 진짜 알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정당원 의사가 마음 아파하니까 캐시를 주면서 실제로 이 의료진으로 이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무섭다, 뭐 조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리고 또 좀 짠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이게 공격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성이 있는 게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조현병인지 아니면 망상장애인지 네.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망상장애는 우리가 좀 배제 진단이잖아요. 처음부터 내리는 진단이 아니고 기능도 잘 유지돼야 되고 나머지 잘 하는데 특정 부분에서만 그런 망상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극 중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진단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이 환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생각하는데 포인트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는 게 약만 먹으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요. 조현병은 네, 확실히 네. 그렇죠. 치료가 꽤 됐었죠. 꽤 됐다가 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안타까운 선택을 좀 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 조현병 환자들의 내면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과 판타지가 구분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조금 더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걸 이제 망상장애랑 조금 차별을 두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조현병은 우리가 흔히 뭐 환청 망상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좀 만성적인 어떤 사고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고가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떤 본인만의 그런 사고가 생긴다든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살면서 현실 검증력이 이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망상들이 생기고. 참 조현병 환자분들이 그런 거 여쭤볼 때가 있어요. 약만 먹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저희도 항상 정답이 있잖아요. 3분의 1은 이제 좋아지고 3분의 1은 잘 유지가 되고 3분의 1은 나빠진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환자한테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렇죠. 대답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포인트는 약만 잘 먹으면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반드시 재발한다. 네. 근데 반대로 망상장애는 생각보다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색정망상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의처증, 네. 의부증. 의처증, 네. 의부증이라고 알려진 색정망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빼면은 정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심해서 그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통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뭐 가끔 뉴스에 나오듯이. 네, 뉴스에 그런 나오듯이. 공격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망상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니까요. 어떤 배우자가 근거를 제시를 해도 믿질 않으니까 거기서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망상장애는 진짜 제3자가 보면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이 인턴 때인가 학생 때 이 망상장애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얘기를 들어줬죠. 그 남편이랑 식구들이 짜고서 자기를 네. 진짜 정신병동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할 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인권 침해다. 재조사해라. 그랬더니만 아니더라고요. 망상장애는 사실 좀 고치기가 힘들죠. 예, 사실 좀 어렵죠. 예, 네. 약의 효과도 크게 크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현실이 좀 유지가 되면서 어떤 부분에만 과도하게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자니 또 다른 건 좀 괜찮고 또 이 부분을 냅두자니 주위 사람이 너무 또 괴롭고 이런 것들이 망상장애에 들어갑니다. 사회공포증이 있잖아요.
사회공포증은 제가 보기에 여기 극 중에서는 정다은 간호사도 중간에 조금 느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공황장애를 앓았던 송유찬 남사친도 약간 사회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공포증은 누구나 한번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회적 불안은 뭐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질환이 되려면 이것 때문에 어떤 꼭 해야 되는 걸 못할 때 우리가 정신질환을 붙이기 때문에 질환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오중훈 네. 선생님도 사회공포증 있지 않아요? 있죠. 네, 저는 있죠. 촬영 공포증이 있는데 지금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극복하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공포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려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막 못 나갈 정도다. 발표를 할 때마다 진짜 발표가 안 된다. 또 여기 넷플릭스 그 드라마 보면 이 안에서 이 회사원이 발표하다가 진짜 막 멘붕이 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사회 공포증으로 연결되는 이 수행 공포 현상이었죠. 이 사회 공포증은 사실은 우리가 뒷담화를 듣거나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 뒷담화한 적 있어요? 아 여기서 또 있다고 네.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네. 없죠? 네, 그럼요. 아니 뭐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 사회 불안증이 근데 이 생기기 쉬운 성격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 정신과적으로 보면 저희는 성격을 뭐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뭐 사회불안증하고 관련이 성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유행하는 MBTI로 치면 당연히 좀 내향적인 성격이 그렇죠.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은 MBTI를 잘 안 쓰죠.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질 않죠, MBTI. 그러니까 MBTI가 정신과 질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MBTI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이긴 한데 이게 잘 해석이 되어야지 그냥 나 무슨 뭐 ENFP야, 나 뭐 ISTJ야 이걸로 사람이 규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위험한 판단이지만 아무튼 일리는 있다. 하여튼 사회 불안증이 생기기 쉬운 성격은 제 생각에도 I형. 그렇죠. 아이가 PJ는 의외로 J들이 좀 생기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J들이 딱딱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거 뭐 하나 흐트러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잘못 평가받을 때 멘붕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TJ형이 좀 이렇게 좀 딱 정해져야 되지. 안정하면. 제가 TJ. TJ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군요. 네. 정신과 의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극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지만 처음부터 환자인 사람도 없고 끝까지 환자인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정신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네.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근데 저도 우울할 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환자들이 우울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우울한 게 잘못된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환자들이 저는 엄청 밝은 줄 알아요. 근데 저 사실 밝지 않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가 동료로 그렇게 좀 오래 보진 않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저를 정신적으로 평가하세요? 저희 뭐 선생님 항상 밝으신 모습만 저도 사실은 봐서 항상 밝다고. 정신과 의사로서 평가해 보세요. 진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였냐 뭐 이런 거. 그냥 외향적이시고 재밌으시고 그렇게 봤었죠. 선생님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약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 우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한테 최대한 저도 이제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도 아플 수 있죠. 그럼 네. 아니 뭐 저희가 농담으로 정신과 의국의 절반은 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도 정신과 가는 애들은 절반은 다 자기 자기 문제. 정신 치료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게 말하면 공감을 해줄 역량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누구나 이제 환자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또 이 F 코드, 이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이 간호사가 주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우울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제작진 분들하고 이제 감독님이 사실 제일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도 정신 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우리 그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게 걸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고 또 나아지면 복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누구나 우울할 수가 있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다은 간호사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이 애착을 갖던 정을 줬던 환자가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되게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캐치한 게 뭐냐면 정다은 간호사는 사실은 그럴 징조가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는지 볼 거예요. 네. 네, 정다은 간호사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주 배가 아파합니다. 신체 증상이 있었다. 네, 신체 증상이 있었고요. 사실 그렇게 조금씩 아파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슬프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나 너무 우울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정다은 간호사가 배가 아픈 것처럼 어디 신체 증상이 그렇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요즘에 만사의 의욕이 없어 라거나 저는 전혀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들도 우울증의 증상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만성화되면 우울한지도 모를 맞아요.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정신과의 이 정신과 스태프들 또 정신과 뭐 간호사분 뭐 등등 아픈 경우 꽤 있거든요. 나중에 정다은 간호사가 간호사로 복귀하려고 할 때 되게 저항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의료진도 아플 수 있고 아픈 사람도 다시 그냥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보호병동 들어갔다? 이것만으로 사회생활을 이제 못하게 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은 이 대사 네. 중에서 확 꽂히는 거 있었어요? 저는 그 제일 많이 언급되는 네. 어떤 대사죠. 거요? 우리는 모두 정상과 비정상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신질환자와 아닌 사람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정신질환자는 마치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것처럼 낙인을 찍으니까 이 F코드라는 게 약간 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들 보면 F코드만 없애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런 경우 네. 많거든요. 네. 보험도 안 된다. 혹시 나중에 질환이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F코드가 저는 조금 더 이 약간 일반적이고 건강한 건전한 코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너와 나의 F코드에서 같이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항상 힐링 코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선생님 또 나오실지 댓글 보고 댓글 보고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